안녕하십니까. 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자리인지 몰랐고 조촐하게 오는 자리로 생각을 해서 좀 더 편하게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동영상도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겠네요. 투석혈관 조영술 개론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계시는 간호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투석하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 데이터를 보면 이제 PD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PD를 거의 안 하고 다 히모다이얼리시스로 많이 하고 있고 2019년 히모다이얼리시스 환자가 전국에 15,000명, 그러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거죠, 해마다. 그래서 지금 8만 명 이상이 지금 투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헤모다이얼리시스 센터인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25개에서 한 27개 정도 기계를 돌린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게 한 사람당 4시간씩 돌리게 되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은 27배 되면 하루에 한 50명 정도 환자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을 하니까 한 100분에서 한 150명 정도가 이제 같은 얼굴을 보고 내가 찌르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그 환자들마다 각각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잘 생기고 뭘 잘 봐야 될지 아마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석을 하는 그러니까 피지컬 리그잼을 의사가 하는 것보다 이제 투석을 하는 담당 간호사가 투석을 하기 전에 찌르기 전에 피부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투석을 하는 1974년도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투석 환자들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연구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평균 나이가 37세이고 그리고 오버럴 모탈리티가 13년 동안에 한 절반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37세인 사람이 40대 중후반이 되면 거의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 투석을 하면 굉장히 모탈리티가 높다라고 이제 옛날에는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높은 걸로 되어 있지만 계속 의료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모탈리티가. 그리고 예전에는 65세면 굉장히 고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엊그저께 노인학회에서 나온 게 노인의 정의를 65세가 아니라 75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실제로 65세 환자면은 아주 올드에이지라고 보기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혈관 환자, 꼭 동정맥류 말고 혈관 환자들을 보게 되면 60세, 70세, 80세 환자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앞이 6으로 시작하면 이 사람 젊은 사람 이고요. 그 다음에 7로 시작하면 이제 보통 성인, 8로 시작하면 이제 올드에이지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다 60세죠. 근데 투석 환자들은 이제 간혹 40대, 50대들이 있긴 한데 어린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자분들이 이제 지금 87세, 남자가 한 85세 정도 돼 있는데 그거보다 한 10년 이상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수년 정도 투석 환자들이 차이가 난다고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65세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80세까지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그러면 15년 동안 우리가 투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사람이 15년 동안 안정적인 투석 길이 만들고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에게 단순히 이 사람은 참 천자하기가 쉬운 환자야, 이 사람은 어려운 환자야, 이 사람은 자꾸 뭔가 알람이 자꾸 울려 이렇게 쉽게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10년 이상을 끌어갈지 뭐 예를 들면 40세면 거의 20년 30년을 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롱텀 플랜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천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더 써가지고 1, 2년이라도 더 끌고 다음에 플랜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롱텀 플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자를 1, 2년마다 저는 이제 보통 1년마다 이제 한 번 환자를 보는데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고치는 게 중간에 다른 병원에서 얼마큼 고쳤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를 한 곳에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큼 자주 고칠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터벤션 요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인터벤션을 1년에 3회 정도 이하로 하는 거를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3회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환자들이 더 그 비용 때문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3번 정도 미만으로 하게 되고 그 이상이면 새로 만드는 거를 이제 고려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레디오세팔릭. 환자들이 이게 반팔을 입으면 거의 보인다고 해서 레디오세팔릭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레디오세팔릭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투석하는 간호사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레디오세팔릭의 찌르기가 제일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라키오세팔릭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더 하이플로어이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깊이 있어서 찌르기가 더 어렵고 오히려 포어암에 있는 레디오세팔릭이 더 찌르기가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레디오세팔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오세팔릭을 이제 외래에서 투석하는 선생님들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 초음파를 갖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외래에서 보고요. 이거를 별도로 우리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쪽 만들기 전에 양쪽 팔을 다 스캐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군데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이제 차팅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한 군데다 몇 년씩 쓰면 이 사람이 20년을 끌어갈 수 있겠다, 뭐 30년을 끌어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엔 초음파 가격들이 많이 싸져서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2D로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거라서, 특히 요즘에는 또 핸드헬드도 많이 있어서 병원에서 꼭 구비를 해가지고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옵션은 이제 우리가 브라키오세팔릭, 레디오세팔릭이 안 좋은 사람들은 브라키오세팔릭을 하게 되고, 브라키오세팔릭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라프트를 하게 됩니다. 물어보면 브라키오세팔릭보다 그라프트가 더 찌르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찌르기가 편하고 환자도 또 통증이 덜한 경우도 많고, 그 큰 바늘로 이제 매번 찌르다 보니까 이제 통증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팔을 다 쓰게 되면 이제 익조스티드라고 해서 이제 소진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학회를 가면 이제 익조스티드 이거 많이 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적게 하는데, 이런 수술을 많이 하는 거 발표하기도 어렵고 가끔 한두 케이스 하는 걸로 저희가 어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수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이 수술을 안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전설 속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작년부터 이제 히어로라고 외국에서는 좀 한 10여 년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런 센트럴 베너스 스테노시스가 있는 걸 어떤 식으로든 우회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수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의 이제 표인데요. 환자가 17살, 26살, 48세, 64세, 77세, 88세 이렇게 다양한 환자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수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냥 펌 카테터로 유지를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새로 뭘 만들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64세는 레디오세팔릭을 만들어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브라키오세팔릭을 한 번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14살에 왔는데 포어암의 혈관이 좀 가늘어요. 만들어도 약간 서브 옵티멀해. 그래서 찌를 때마다 되게 불편한데, 그래도 우리가 레디오세팔릭으로 얘를 2, 3년이라도 만들면 총 연장으로 보면은 브라키오세팔릭을 바로 만드는 것보다 얘에게는 롱텀하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해서 각각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카테터를 쓰는 게 처음부터 날지, 수명이 2년 이내로 짧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ABF를 만들지 ABG를 만들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벤션을 하는데, 인터벤션을 아까 1년에 3번 이하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2달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젊고 2달마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옵션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 우리가 이게 망가졌을 때 이 사람 플랜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편하고 더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걔를 써버리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익조스티드가 되면은 정말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인공혈관이 자기 혈관에 비해서 페이턴트가 낮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혈관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실릭 베인이 굉장히 좋은 혈관 중에 하나인데, 이게는 브라키알 아테리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용은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서 트랜스포지션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 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트랜스포지션을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길게 하는데 이렇게 위에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드 브라키오 바실릭 혹은 브라키알 베인을 쇼 세그멘트 엘리베이션을 해서 엑실라리를 세이빙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먼저 여기 포어암에 여기 있는 데다가 바실릭 베인이든지 브라키알 베인을 연결을 하고 매추레이션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15cm 정도 이렇게 인시전을 놓고 엘리베이션을 합니다. 둘 다 틀어도 돼요. 옆에는 브라키알 베인이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찌르는 베인이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항상 쟤를 이제 위치를 여기 위쪽 스킨 쪽으로 이제 옮기고요. 전통적인 방법은 여기가 아니라 엑실라까지 다 연장을 해가지고 얘를 다 인시전에서 완전히 돌리는 겁니다. 그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15cm 정도만 이제 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은
펑처 사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게 컴플레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짧으니까.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은 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넥스트 플랜을 바로 익조스티드 시키지 않겠다는 게 사실은 저희 목적이고요. 그럼 짧으니까 얘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천자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투석실에 있는 간호사들 설문조사를 했고, 환자들한테는 이게 약간 메디알 사이드이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처음에는 펑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서 차렷 자세로 이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해도 이제 사실은 뭐 잘 안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실라리를 이제 세이브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라프트를 쓰는 것보다 더 오랜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한 뭐 2018년도에 만들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간에 뭐 교정하고 최소 5년을 썼어요. 5년을 쓰고 난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곳에다가 브라키오, 엑실라리, ABG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쓰게 되면 이 같은 부위에 우리가 최소 10년 이상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라프트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요. ABF는 좀 더 이런 식으로 보통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아나스토모시스. 여기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얘를 뭐 계속 PTA를 해도 되고,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제 엔드 투 엔드를 지금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조금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기초 실험을 다 해봤더니 좀 다른 양상이 있어서 이게 다릅니다. 얘는 보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트윈 보텍스라고 해서 얘가 막 지저분한데 얘는 가운데만 슬로가 빠르고 벽 쪽에는 스트레스가 적어서 그런 이 현상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해봤더니 거의 페이턴시가 네이티브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이후에도 한 이거 2배수 이상을 지금 엔드 투 엔드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라프트를 잘 사용을 하면은 이것도 네이티브만큼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양도 여기가 보통은 좁아지는데 얘는 좁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브라키오 바실리이든 브라키아리든 한 다음에 이 혈관이 살아있어서 여기가 망가지더라도 다시 이 혈관을 이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44세예요. 44세로 굉장히 젊어서부터 투석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2010년도에 브라키오 엑실라리를 이런 식으로 그라프트로 했고, 여기 엑실다리가 보통 우리가 옛날엔 전통적으로 굉장히 끝에다가 달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게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이거 왜 이렇게 짧게 돌렸냐.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먹으면서 8년을 쓰고 8년 후에 다시 거기 위쪽에다 더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그런 식으로 해서 4년을 쓰고 다시 2022년도에 이렇게 브라키오, 엑실라를 같은 팔에 3번을 만듭니다. 그래서 토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라프트가 우리가 수명이 짧다고 해도 다른 팔로 넘어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이제 하죠. 그 사이에 무수한 PTA를 하죠. PTA를 하면서 2011년부터 이제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8년을 끌 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환자가 불편하니까 새로 만들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44세 환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오래 가야 되겠다라는 플랜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약간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투석을 고치는 외과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해봤더니 레디오세팔릭과 브라키오세팔릭이 각각 2번을 할 수 있죠. 레디오세팔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브라키오세팔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암 ABG를 아까처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브라키아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는 일반적으로 하면 위에 혈관이 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지션 혹은 엘리베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엑실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브라키오 엑실라리를 2번을 합니다. 그러면 토탈 한쪽 팔에 6번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양팔이니까 혈관이 다 좋았던 사람이라면 12번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당 3년에서 5년을 쓴다 그러면 36년에서 60년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투석을 하지 않고 이식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같은 익조스티드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 사이에는 이제 무수한 이제 PTA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플랜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한 건데, 이제 의학은 사실 다른 공대에서 말하는 과학이나 자연과학과 달리 생각이 좀 변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았나? 처음에는 이제 엑실라리 엘리베이션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라프트를 하다 보니까 그라프트가 더 좋아서 요즘 좀 그라프트를 밀고 있고,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제가 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롱텀 플랜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컴플리케이션. 이거는 실제로 이제 찌르는 간호사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 보면은 이제 폴스 애뉴리즘이 생기거나 트루 애뉴리즘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인펙션, 그다음에 좁아지는 거. 좁아지는 거는 레디오세팔릭은 적스타 아나스토모시스 스테노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브라키오세팔릭 같은 경우에는 세팔릭 아치가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혈전 생기는 거, 그리고 센트럴 베인 카테터를 우리가 네세서리 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필요한 악마라서 필요는 하지만 걔가 이제 결국엔 센트럴 베인을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협착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드에이지에서 페이스메이커가 갖고 있는 분들, 페이스메이커가 여기 왼쪽에다 씹는데 그 라인 따라서 이제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스틸 신드롬,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간단히 이제 매추레이션 페일리어를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룰 오브 6라고 그래서 플로어가 600에 다이아미터 600에 뎁스 6mm를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 다른 논문들을 보면은 플로우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는 4mm 이상이면 우리가 찌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철로 된 거를 천자해서 그러는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VA 카테터로 플라스틱으로 된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혈관을 찔러도 더 안전하게 찌를 수 있고, 페인은 비슷하거나 덜하다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중요한데, 예전에는 그게 12cm, 10cm 이렇게 길어야 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7cm면 충분하고, 이게 리서클링 때문에 두 개를 많이 띄우잖아요. 근데 얘가 워낙에 하이플로우기 때문에 생각보다 같은 쪽으로 찌르고, 이론적으로는 기계로 빨아내는 피는 아테리 쪽을 향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합 쪽을 향해야 되고, 들여보내는 쪽은 이 베인 쪽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같은 쪽으로 찌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찌르고, 그래서 원칙은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매추레이션 페일리어 레이트는 보통 만들고 나면 한 20% 정도는 우리가 만드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올드에이지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좋은 걸 쓰고, 연세가 이제 적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얘를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걔를 어떻게든 고치죠. 아테리알 플로어가 줄으면 아테리를 이제 인터벤션하고, 베인이 좁은 데가 있으면 이제 거기를 교정을 하고, 너무 깊으면 걔를 피부 쪽으로 이제 띄우고. 그래서 보면은 20%가 실패를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고쳐서 우리가 90%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번에 잘 만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든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투석 전에 미리 만드는 플랜을 씁니다. 그래서 고쳐도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방법에 좁아지면 이제 풍선으로 넓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갈라지면 이제 하나만 살려가지고 하나만 좀 더 스트레이트한 거를 이제 찌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게 너무 깊어서 못 찌르는데, 깊어서 못 찌르는 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깊어서 못 찌르다 보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깊이 있는 거를 찔러서 살을 빼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피부 쪽으로 이렇게 띄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레디오세팔릭은 여기가 항상 좁아지는데,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면 여기서는 스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펄세이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좁아진 데가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좁아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좁아진 데를 우회해서 아예 더 프록시멀에다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거나 인터포지션 하거나 이제 풍선을 쓰거나 해서 합니다. 그거는 의사들마다 선호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가 좁아지니까 더 안쪽에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레디오세팔릭을 만들고 충분히 쓰고 다시 안에 만들어서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토탈 한 곳에서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벌론 엔지오플라스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인터포지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패치도 쓰고 했는데, 요즘엔 다 벌론 엔지오플라스티 혹은 프록시말리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술이 더 좋은 방법이지만 PTA로 하는 게 환자들한테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치 스테노시스가 있는데, 이제 BC를 한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만지면 스릴이 아니라 펄세이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팔을 이렇게 올리라고 하면 얘가 샥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좁은 사람들은 거기가 펄세이션입니다. 계속 안 사라지고 펄세이션으로 계속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보면 델토이드 머슬로 이렇게 아치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머슬 사이에서 낑겨 있고 거기가 좁아져 있는 게 시간이 지나도 여기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혈관이 늘어나도 여기가 이제 토처스티가 생기고 여기가 이제 고정돼 있어서 좁아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많이 PTA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PTA 하다 안 되면 여기를 잘라내 가지고 겨드랑이에다가 새로 이제 연결하는 우회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던 거를 여기를 내린 거죠. 아래로 이렇게 해서 내려서 좁아진 거를 이렇게 겨드랑이로 내리는 수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좁아지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여기서부터 또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친다는 게, 이 사람이 고치는 거를 수술로 고칠 건지 인터벤션 할 건지는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엑실러리 바이패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PTA, PTA가 가장 많이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초음파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한 2mm 정도가 좁아지면은 이게 막혀서 치료를 하는 거랑 막히기 전에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히기 전에가 당연히 편하죠. 토탈 사용 기간은 비슷하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뭐 3개월에서 6개월, 짧은 사람은 2달마다 오기도 하는데 주기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더 짧게 보고요. 근데 그게 저희는 그렇게 예약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 투석을 직접 하시는 간호사님들이 이 사람이 주기가 있을 거냐, 이 사람은 뭐 6개월마다 막힌다, 이 사람은 2달마다 막힌다, 이런 주기가 있을 건데, 그런 주기를 파악하고 그게 좀 달라집니다. 피지컬을 해보면. 거기다가 초음파까지 있으면 더 금상첨화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예약은 우리가 한 달 뒤에 있지만 좀 더 빨리 가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레코멘데이션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아진 거를 이렇게 수술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정을 하고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새로 길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제 레디오세팔릭을 오래오래 쓰려고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브 클리니칼,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찌르기 좋은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지만, 이런 서브클리니칼 스테노시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죠. 그리고 혈관이 이제 굉장히 커져 있는 사람에서 이제 우리가 스틸 신드롬이라고 생기는데, 하이플로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커져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막 리듀스 하는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요. 스틸하고 하이퍼 펑션이랑은 조금 다른데, 스틸은 말 그대로 이제 피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요 손가락에 피가 모자라서 거기 손가락이 썩어요, 진짜로. 그리고 투석을 하게 되면 손가락이 아픕니다. 왜냐면 기계가 더 빨리 빼니까. 그래서 투석할 때만 아프고 손가락이 썩거나 그러면 이제 스틸을 의심하고, 그냥 단순히 에너지즘이 커서 하이플로우인 경우에는 치료를 할지 말지는 사실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뻘개지면 이제 인펙션 되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있고, 인펙션 있으면 저희가 다 제거하진 않고요.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제거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회수를 해가지고 또 쓸 수 있게, 여기는 멀쩡한 데는 최대한 쓸 수 있게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위안저도 여기 이렇게 인펙션이 이렇게 뻘게 있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려고 왔는데 팔이 저렇게 빨갛다. 그럼 인펙션이 있구나. 그리고 열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인펙션은 다른 인펙션하고 달리 굉장히 위험합니다. 환자가 이 그라프트 안쪽에 있는 균들이 심장으로 다이렉트로 날아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다음날도 sepsis로 이제 빠져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딱지가 이렇게 큰 게 있나 그러는데, 저 딱지가 사실은 이게 혈관 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딱지가 떨어지는 순간 혈관이 다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펙션이 돼가지고 운두가 힐링이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이거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들은 저거 이거 감염된 거구나. 근데 이게 콜드 인펙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뿐이지 꼭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누리즘. 이렇게 왔는데 보면은 되게 치료를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얘를 작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커서 피가 너무 많이 가서 심장으로 가서 우리가 하트 페일리어를 유발할까? 라고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트 페일리어로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하이플로우가 돼도 심장이 잘 견디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또 나이 든 사람은 더 잘 견뎌요. 이 사람이 40세인데 하이플로우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문제가 될까 봐 오히려 겁나지, 나이 든 사람은 의외로 잘 견디고, 이거 건드리는 순간 뭐 다시 문제가 되면 이제 ABF 투석 자체가 안 되니까 더 문제가 돼서 얘는 잘 건드리지는 않고, 이 플로우는 여기 브라키알 아테리에서 우리가 재서 측정을 하고, 이렇게 크더라도 이렇게 스킨이 깨끗하고 하면은 보기 싫은 게 아니라면 건드리지는 잘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크면서 이렇게 백직찬처럼 얇아지고 이렇게 빨개지면 이제 이게 임펜딩 럽처거든요. 저거 터집니다. 환자들이 저게 터지면 병원에 못 와요. 여기가 터졌으니까, 여기가 인플루니까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못 오고 여기를 수건으로 감싸기 때문에 이게 피가 지혈이 안 되고 환자가 샥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항상 보면서 피부가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고, 찌를 때 이런 식으로 아직은 좀 쓸 수 있다. 그럼 여기를 찌르지 말고 이 옆구리를 좀 찔러주세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어떻게든 쓰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슈도에네리즘. 찔렀는데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부 밖으로 샌 거죠. 이런 이제 구멍이 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주고요. 제가 연수 갔을 때 어떤 교회에 있더라고요. 플랜 A가 실패한다면 기억하세요. 25개의 나머지 이제 B부터 Z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ABF 수술은 이런 식으로 이제 롱텀 플랜을 세우고, 그 담당 의사가 그 환자와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이 사람이 다른 이유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서전하고 이제 인연을 맺으면 이제 끝까지 가야죠. 네, 경찰에서 감사합니다.